경찰이 이웃주민의 진술을 확보했는데 이웃주민의 진술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한밤에 강희 씨 집에서 다투는 소리가 들렸다. 이런 진술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네티즌들이 두 사람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좀 더 경찰이 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이것들이 없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들이 있었던 거죠. 참 이런 의혹이 계속해서 좀 부풀려지는 경향이 좀 있는데 심지어 정다빈 씨가 사망한 당일에 소속사가 기자회견을 열면서 이 남자친구에 대한 의혹은 더 확산이 됐던 거예요. 이 소속사가 이 강희 씨 진술에 대해서 요목조목 이렇게 이제 반박을 또 한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강희 씨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5개월 전에도 정다빈 씨가 자해를 해서 목숨을 끊으려고 한 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다빈 씨가 전화 통화 중에 뭐 나 죽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집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잘 보니까 정다빈 씨 손목에서 그 상처가 발견이 됐는데 이게 이제 주저흔으로 이제 판단이 된다는 거죠. 하지만 소속사는 이제 강희 씨가 거짓 진술을 했다고 또 주장을 했어요. 왜냐하면 손목 상처가 이제 관건인데요. 이 손목 상처가 5개월 전에 생긴 게 아니라 이미 고1 때부터 정다빈 씨가 손목에 상처를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족뿐 아니라 절친했던 스타일리스트 그리고 동창생들도 모두 손목에 상처가 있는 걸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뭐 현장에서 정다빈 씨의 유서가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다른 곳에서 또 정다빈 씨의 유서로 추정되는 글이 발견이 됐었죠. 네, 이 정다빈 씨가 사망하기 하루 전날 이 미니 홈피에 자신의 심경을 담은 듯한 글 2개를 게재했습니다. 이 첫 번째 글은 오전 4시 40분에 올라왔는데요. 그리고 이제 30분 뒤 5시 경에 또 한 차례 글을 남기는데요. 이번에 제목은 마침이었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복잡해서 죽을 것 같다. 이유 없이 화가 나서 미칠 것만 같다. 나는 뭔가 정체성을 잃어갔었다. 이런 의미심장한 글을 남겼습니다. 글을 보면은 정다빈 씨가 분명히 상당히 심적으로 힘들어한다 이런 것이 느껴지기는 하지만 주님이 나를 일으켜 주신다. 나는 이제 괜찮다 라면서 글을 마무리합니다. 문맥을 본다면은 긍정적인 모습도 보입니다. 왜냐면 마침이라는 제목인데 삶을 마친다는 뜻도 될 수 있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방황을 마친다라는 긍정적인 표현을 봐도 된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